내일의 관심주, 오늘 알아볼 업종은 건설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은행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 은행업종이 대출을 많이 해줘서 대출 자산을 많이 높여서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 대출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건설업종이죠. 기본적으로 건설업종 자체는 레버리지를 높여서 물론 자기 자산으로 충분히 에, 어, 건물을 짓거나 플랜트 수주를 따내서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즉 공사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두 다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환율 변수에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업종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변수에 과민 반응을 하죠. 그리고 유가가 강세일 때 수혜주 섹터에 해당이 되죠. 아무래도 중동 수주 대부분이 유가 강세, 오일머니 자체가 유가가 급락할 때 아무래도 발주 자체가 줄어들게 마련이죠. 대체적으로 화학 설비 플랜트 이쪽이죠. 석유화학 설비 이쪽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유가가 급락하면 아무래도 발주가 줄어들어서 건설사 수주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민 반응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에 가장 많은 반응을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유가 플러스 환율에 반응을 하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에 반응을 하는 변수에 반응하는 부분. 그래서 건설 부분은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설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인데 시가총액 순으로 약간 다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순으로 코스피 있고요. 코스닥도 어느 정도 시가총액 순으로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그래도 상위권 종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도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은행업종 소개해 드릴 때 은행업종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 자체가 예금 받아서 그 예금 자체로 투자를 확대해서 증권사처럼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물론 증권사도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로 돈을 벌긴 하지만 투자은행으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데 표현이 그렇지만 별짓을 다 하죠. 별짓을 다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돈을 버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대출 받아서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산다. 건설 똑같습니다. 땅 파서 먹고 사는 회사다 보니까 누가 수주를 조금 더 따냈느냐 어떤 수주가 더 성과가 좋느냐 싸움이지만 결론은 뭐다? 다 땅 파서 먹고 사는 업종이다 보니까 한 회사가 좋다? 유독 그 회사만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좋은 확률.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업종하고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즉 수주 순위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이 총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주했을 때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총량 사이즈가 있어서 그 이상 넘어가면 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고 해서 하청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찌됐든 핵심은 뭐냐면 한 종목만 유독 좋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하나가 좋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다 좋고요. 아예 특별하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국내 비중이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따로 놀 수는 있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상위권 건설사들은 국내 비중 반, 해외 비중 반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반반. 평균적으로는 국내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해외 비중이 많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극단적인 종목이 있죠. 현대산업개발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해외 수주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HDC 현대산업개발은 거의 국내 토목사업 건설 이쪽밖에 없어요. 보면 해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극과 극이죠. 그래서 완전 극과 극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황은 비슷하나
네, 그러니까 국내 시황 비슷하고 해외 시황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뭐 DLNC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다가 먼저 치고 가면 들어오른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뭉쳐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 고평가된 종목을 팔아서 저평가된 종목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은행업종 할 때 말씀드렸고요, 조선업종 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 시총이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건설사의 매출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시공 능력이라고 하죠. 시공 능력 1, 2, 3, 4, 5, 6, 7, 8, 90 해갖고 200개 순위가 쫙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위권에서 순위가 있어요. 삼성물산은 지금 뺐습니다만 수주순 1등, 2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어찌됐든 이 수주 능력, 시공 능력을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총도 잘 안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LNC는 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DLNC는 대림산업 기업 분할해서 DLNC와 DL로 바뀌었죠. 그래서 DL은 지주사 그리고 화학 부분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DLNC는 건설 부분을 별도로 따로 떼어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 바로 DLENC입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림건설이 있어요. 대림건설은 뭐냐면 대림산업 자회사입니다. 대주주가 대림 ENC로 돼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자회사요. 최대 주주가 DLENC. 인수해서 대림건설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어찌됐든 대림건설도 시가총액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독 하나만 독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평균적으로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늦게 움직인 종목을 따라서 하거나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선두권으로 따라서 하는 거나 양쪽으로 전략이 전 둘 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죠. 제일 먼저 현대건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내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종목도 볼 필요가 없죠. 왜? 비슷하게 올랐다. 왜냐하면 얘가 시가총액 1위 업종 대표주입니다. 삼성물산이 있긴 하지만 삼성물산 워낙 건설 부분 말고 다른 게 많아가지고 현실적인 시총 업종 대표는 현대건설이에요. 다시 한번 이만큼 올랐다 이렇게 내렸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꿈꾸고 있거나 전고점 돌파를 꿈꾸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이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는 LH공사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 들어온 그러니까 이슈죠. 이슈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슈 등장한 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LH 물량을 민간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슈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면서 건설사들이 진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기대감 갖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단순 기대감. 근데 주식은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반등 타이밍은 들어왔지 않느냐.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GS건설 어때요? 차트 거의 비슷하죠. 현대건설이고요. GS건설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GS건설이 좀 더 탄력이 좋고 현대건설이 탄력이 조금 더 느리다. 차트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GS건설이 탄력이 좋았고요. 조정받아서 돌아서는 타이밍도 확실히 GS건설이 탄력이 좋았어요. 왜? 1차 파동이 좋았기 때문에 2차 파동도 탄력이 좋은 확률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 아니면 둘 다 좋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탄력 좋은 애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엔지니어링 약간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분위기는 상승했다가 다시 전고점을 도전하는 형태는 비슷한데 얘는 해외 비중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국내에 아까 GS건설이 좋았던 이유는 국내 비중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국내 부분. 국내 민간 분양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선방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일 좋았고요. 조정받고 다시 넘어가는 걸 기대하는데 이 차트랑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는 차이는 뭐다? 덜 올라서 오른 게 없어요. 왜? 얘는 국내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패턴은 비슷하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도 아까 GS건설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마찬가지로 민간 부분이 좀 선방했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조정받고 다시 하방이 확실히 지지가 되면 아니면 앞선 주도주들이 움직여주면 다시 전고점을 도전할까. 얘 혼자 전고점을 도전하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이고 대우건설이 따라가는 확률로 움직일 수 있고요. 현대산업개발 분위기 비슷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비중이 많고요. 해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토목 건설 갖고 먹고 사는 회사다 보니까 상승폭은 글쎄요.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어찌됐든 발빠르게 움직였다가 낙폭도 꽤 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비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내린 게 없어요. 오른 것도 없지만 내린 게 없어요. 현대산업은 급등락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자, 대림건설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림산업은 아까 DLENC가 대림산업이에요. 급등했다 급락했습니다. 낙폭이 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주도주급인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갔는데 꺾일 때는 주도주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하락폭을 보면. 이 차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차이 갖고 매매가 가능한 거죠. 꺾일 때는 주도주가 제일 나중에 꺾입니다. 덜 내려요. 그리고 비슷하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보면은 주도주 업종 대표적으로 GS건설, 지금 GS건설인데 GS건설, 현대건설 애들이 비슷하게 내려도 올라갈 때는 업종 대표들이 먼저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걸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핵심 뭐다? 거의 비슷해요. 작년 11월서부터 올라갔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태영건설, 동부건설 어때요? 비슷하죠? 금호산업까지 한번 볼까요? 근데 금호산업은 약간 다른 게 이제 금호산업은 아마 매각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단기 급등 아니에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개별 재료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움직이겠지만 분위기는 약간 다르긴 해요. 동부건설, 태영건설, 대림,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느낌이 다 비슷하죠? 그 얘기는 뭐다? 다시 한번 돌아서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선행 종목이 있으면 후행 종목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편차를 갖고 아마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으로 한번 살펴드리면 꽤 오랫동안 쉬었던 업종, 한 2, 3년 정도는 쉬었던 업종이고요. GS건설 꽤 오랫동안 쉬었던 업종이다 보니까 요번에 이 흐름이 조금 더 길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좀 더 길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간 편차를 이용한 매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